여러분 하자. 어떻게 서서 할 거야? 앉아서 할 거야? 서서 한다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입니다. BIB 방송 마스코트 암입니다. 쓴다고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뭐라고? 네. 음력 10월 초 사한날입니다. 개축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1년 중 오늘이 300번째 되는 날입니다. 10월 27일이면 300번째 되는 날이네요. 1년 또 365일이니까 6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탄생화는 들장미입니다. 들장미가 오늘 탄생하고 탄생석은 551입니다. 10월 탄생석은 58이고요. 탄생목은 호도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980년도입니다. 10월 27일 범란이라고 합니다. 불교를 탄압한 날이죠.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목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들을 강제로 연행 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1980년 10월 27일에 벌어진 전두환 독재 정권의 대규모 불교 탄압, 현대불교, 한국불교계에 가해졌던 독재 정권의 흑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1980년 10월 27일 새벽 신군부가 조정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합동수사단의 주도로 사회 정화를 앞세워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인 월주 스님을 비롯한 관련 인사 153명을 강제 연행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사찰 및 암자의 경찰 및 군부대를 동원해 수색해 나서서 승려 및 관련 인사 1776명을 추가로 연행했습니다. 당시 연행자들에게는 각종 폭행 및 고문이 가해졌으며 삼보 스님들 일부 승려는 삼총교육대로 가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채 순화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훈국선으로 끌려가기도 했고요. 고문과 고생의 후유증으로 몇몇 승려들은 풀려난 후 사망한 이들이 있었고 지금 생존해 있는 이들 중에서도 파킨슨병과 후유증으로 괴로운 날들을 보내는 스님들도 있습니다. 특히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 계엄사 요원들에게 의해 수모를 당한 끝에 총무원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일로 불교의 범란이라고 하죠. 12.7 범란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 뚜렷한 사과나 결말을 크게 얻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1987년도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제9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위해 찬반 직접 투표를 실시해서 투표율 78.2%, 찬성률 93.1%로 확정돼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비상조치권 국회 해상권을 폐지하여 대통령 권한을 축소함을 주요 골자로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헌법을 했던 게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88 올림 고속도로에 추돌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2000년 10월 27일 18시 50분경 전라북도 장수군 번안면 대론리 88 올림픽 고속도로 옥포 방향 약 114km 지점 남장수 IC 인근에서 고서 방향으로 주행이던 대형 트럭이 앞제기를 하다가
쏠림 현상으로 반대 방향인 옥보 방향 차로로 침범 후 반대 방향 차로로 중행 중이던 버스와 추돌, 버스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버스에 추돌해 버스기사 승객, 트럭 운전기사, 버스를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를 포함해 2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한 대참사가 벌어진 사고입니다. 트럭과 추돌한 버스는 지리산 인근 지역 전라남도 구례군에서 출발해 대구 광역시로 가던 유림관광 소속 관광버스로 단풍 관광을 갔다 오던 대구 신운교회 신도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의 날입니다. 김도산의 의리적 구토가 한국 영화는 처음으로 1919년 10월 27일 단성사에서 상영된 날을 영화의 날로 지정해서 1963년부터 매년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테디베어의 날입니다. 테디베어는 손바느질을 만든 곰인형이라는 뜻입니다. 테디베어는 전통적인 형태의 봉제 인형으로 어린이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테디베어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어떠한 종류의 테디베어들은 수집가들의 값비싼 품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테디베어의 날은 10월 27일로 정해놓고 있으며 이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생일과 같습니다. 테디베어 곰 인형의 호칭이 모티브가 된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생일이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냥을 갔답니다. 사냥을 가서 산모래소를 했는데 곰 사냥을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먼저 곰을 하나 잡았답니다. 그래서 곰이 쓰러져서 가지 못하고 지금 겨우 숨만 붙어 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 곰을 사살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하는 얘기가 나는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쏘는 것은 사양이 아니고 살인이기 때문에 총을 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의 가련한 이야기를 듣고 사업가들이 곰을 인형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테디베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디베어 곰 인형의 호칭을 루즈벨트가 생일을 맞을 때를 테디베어 날로 정했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는 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몽준입니다. 정몽준은 1951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서 출생한 기업인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초대 회장의 6째 아들로 현대중공업 그룹의 총수이고요. 축구 행정가로서 한국 축구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파 부회장 4선을 했죠. 대한축구협회장,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대주주이자 고문입니다. 제13, 14, 15, 16, 17, 18, 19대 7선 국회의원을 지냈죠. 현대중공업 회장을 지내고 제13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명예부회장이며 아산 나눔센터 명예이사장직과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현대중공업그룹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정몽준의 생모는 변중석 여사가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실제로 2002년 대선 전국 당시에 정몽준 후보의 생모 문제가 정치권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1978년에 생모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한번 만난 적이 있다고 정몽준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죠. 그 후에는 다시는 그분을 만나지 아니했고 나의 어머니는 변중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자신은 변중석 여사를 어머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 일화는 그 국회의원들의 재산 평가를 하잖아요. 재산 평가를 하는데 정문준 국회의원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몽준 재산을 엄쳐서 나누면 국회의원들의 그 재산 평가가 엄청나서 언젠가부터는 정명준 재산을 빼고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평균치를 냈다고도 합니다. 여배우입니다. 전인화입니다. 1965년 10월 27일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출생한 그는 1984년 빙그레 팔만치 광고를 통해 모델로 데뷔를 했고요. 1985년 KBS ETV 주말 연속곡 초원에 뜨는 별로 배우로 데뷔를 시작을 했습니다. 1989년 9살 연상의 배우 유동근과 결혼하여 일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배우이자 유동근의 무려 9살 연하의 아내로서 연예계 대표 인고 커플로 유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세 분의 연기 대상 부부, 그것도 조선조 최강의 권력을 누린 왕비와 왕연기로 연기 대상을 차지한 부부입니다. 아는 형님에서 본인이 말한 바로는 유동근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대시를 했으며 겉으로는 진중하고 무게 있는 사람이 혼자서 여린 면모를 감추려 하는 모습이 호감이 갔다고도 합니다. 김희애, 조영원, 박중훈, 변우민과 동기입니다. 아들은 훌륭하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얼바니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자주 저희가 미국 있을 때 유동근 씨, 전인화 씨 아들 둘하고 코리안타운에서 자주 뵀습니다. 근데 아들들도 훌륭하게 잘 생겼고요. 근데 착하게 어떻게 하냐면은 두 놈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배꼽 인사를 엄청 잘합니다. 모르시는 분 한국 사람들 뵈도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시키고 옆에서 유동근 씨하고 전인화 씨도 같이 지켜보는 걸 자주 뵀던 일이 있습니다. 요새 많은 분들의 애타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느냐는 이슈도 있습니다. 희극인 박수홍입니다. 박수홍. 1991년 KBS 대학 개그 콘서트로 동상을 수상해 성공적인 데뷔를 했죠. KBS 공채 개그맨 7기입니다. 동기로는 김병완, 김국진, 김수용, 김용만, 남희석, 박병덕, 양원경, 엄정필, 유재석, 윤기원, 이영재, 전효실, 최승경 등이 동기입니다. 2021년 3월 26일 충격적인 증언이 밝혀졌는데 바로 박수홍이 결혼을 못한 사연의 이유가 친형 박진홍과 그의 형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박수홍은 데뷔한 때부터 최근까지 무려 30년에 달하는 긴 방송 생활 내내 박진홍에게 매니저먼트를 맡겼으며 형이죠. 박진홍은 겉으로는 박수홍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에게 박수홍이 벌어온 돈을 안 쓰고 동생을 위해 모으는 척 했으나 뒤에서는 그의 아내와 함께 그를 부부 명의의 재산과 부동산을 따로 축적했다고 합니다. 박진홍은 동생인 박수홍이 결혼을 하면 그동안 벌은 재산들과 이후로도 박수홍이 벌어올 모든 것들을 뺏길 일을 우려해 결혼도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박수홍은 친형이 새로 설립한 법인을 확인한 과정에서 이번 사태를 파악했고 이로 인해 친형에게 매우 큰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박수홍 본인이 본인 유튜브와 인스타 댓글을 통해 밝혀진 루머가 전부 사실이 맞다고 간접적으로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박수홍이 가까운 지인이라는 폭로자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현재 박진홍이 박수홍에게
미지급한 출연은 무려 100억 원이 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단순 착취도 아니고 원만한 기업의 흉년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송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건물주들이 어려운 사람, 영세민들한테 그 월세 받는 것을 반으로 깎아주고 하는 일들을 백종원 씨 모든 분들이 했을 때, 나도 건물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도움을 좀 사회에다 환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건물들을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자기 명의로 되지 않았 사실이 들춰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우 오연수입니다. 1971년 10월 27일입니다. 밤이 자요? 방송 안 할까? 앉아봐라. 야, 시청자들 우리 암이 좀 앉아 있으세요. 그런다. 앉아. 그래. 암이 꾸르륵 앞에 보고. 1971년 10월 27일 서울 영등구 포구 여의도동 출생입니다. 여의도 중학교 3학년 때 잡지 모델로 데뷔를 했고요. 안양예고에 진학하며 본격적으로 CF 모델과 잡지 화보 모델 등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989년 MBC 공채 탤런트 19기에 합격을 했고요. 바로 1990년 MBC 드라마 춤추는 가야코 주연으로 발탁이 됩니다.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죠. 당시 제작진은 춤추는 가야코의 오디션을 공채 신인 탤런트를 상대로 진행을 했고요. 그중 오연수가 주연으로 발탁됐습니다. 신인 시절 최민수와 함께 출연한 MBC 베스트 극장 달편에서 외장을 사랑하게 되는 조선 여인 역을 잘 소화내기도 했습니다. 1998년엔 손지창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2011년 6월 26일 손지창의 이복 형제인 임재범의 콘서트에 가기도 했죠. 결혼 후에는 200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사극 주몽에서 우아한 이미지와 유화 부인을 연기했고요. 모친이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재팩을 터뜨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덕에 절친인 이혜영이 라톨 체비타 뮤직비디오를 라스베가스 업체 관계자 허락으로 공짜로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시아 여가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는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에서는 촬영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은 유명하죠. 앞에서 TV에서도 보면 호텔 앞에 분수대에서 음악에 맞춰서 분수가 춤추는 쇼를 하죠. 바로 거기에 있는 호텔이 벨라지오 호텔입니다. 홍경인 배우입니다. 1976년 10월 27일 서울 마포구 출생입니다.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을 했죠. 1988년 MBC 베스트셀러 극장 강호로 데뷔를 했습니다. 1992년 영화 우리들의 일그리진 영웅에서 주인공 엄석대 역을 맡아 주목을 받았고요. 1995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로 KBS 드라마 젊은이의 왕제의 정신지체 수철역의 연기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연기력에 화신에 가까운 배우라는 평가를 받은 전무후무한 아역 배우였습니다. 특히 박광수 감독과 함께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로 그해 시내 21에서 설문조사한 최고의 남자 배우 부분에 안성기와 공동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여배우입니다. 한혜진입니다. 1981년 10월 27일 태어난 배우입니다. 2002년 원빈 후카다
교코 주연의 한일 합작 드라마 프렌즈로 데뷔를 했죠. 이후 MBC 드라마 의사 박문수에서는 남장한 여자객으로, 로망스에서는 김재원을 짝사랑하는 냉정하고 도도한 반장 윤지수로 나왔습니다. 대중적인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5년 MBC 1일 드라마 굿세어라 금순아에서 금순이 역을 맡아서부터입니다. 초반에는 미스 캐스팅이란 말도 있었지만 촌스러운 분장과 더불어 주인공인 금순이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달마야 서울가자에서 스님과 대치하는 대륙 개발의 비서미진 역으로 데뷔를 했고요. 2010년 설경구 유승분과 함께 용서는 없다에서 여형사 역으로 첫 주연을 맡았습니다. 배우 김강호가 언니 한무영의 남편의 처제입니다. 2013년 6월 25일 축구선수 기성용과 혼인신고를 했죠. 2013년 7월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축구선수 기성용과 결혼식을 올려서 만인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길 한 번 만난 분 보겠습니다. 아미야, 자는 거예요? 뭔 생각해요? 응? 잘 거요? 그래요. 1374년 공민왕 고려의 31대 궁왕의 길입니다. 가수입니다. 1968년 5월 6일 서울 중구 출신입니다. 신해철 가수입니다. 2014년 10월 27일 애타게도 사망했습니다. 가수 겸 작곡가, 작사가, 음악, 음반 프로듀서, 라디오 DJ였어요. 서울에서 출생해 지난날 한때 부산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만 20세 시절인 1988년 무한궤도의 리드 보컬 겸 기타리스트로 MBC 대학 가요제에 참가해 대상을 차지하면서 가요계에 등장합니다. 당시 수상곡은 저작곡인 그대에게입니다. 정식 데뷔는 무한궤도 1집 발표 때이며 이후 솔로 가수로도 활동했죠. 주로 밴드를 결성하여 활동했다. 더불어 뛰어난 언변으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떳떳하게 밝혔던 논객이자 사회운동에도 적극 참여한 소셜 테이너였습니다. 특유의 입담과 독특한 진행으로 밤 시간대를 대표한 라디오 DJ였습니다. 별명은 마왕 교주였죠. 2014년 10월 27일 의료사고로 향년 4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부처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형사의 오늘은 민사사건이 없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서로가 이권 다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민사사건이 없기를 바랄 때 옴기리나리 모나리 훔바타, 옴기리나리 모나리 훔바타, 옴기리나리 훔마리 훔바타 등을 하시면 됩니다. 사찰에서도 이런 민사사건의 분쟁이 많이 옵니다. 사찰에서 속가와 불교와의 관계되는 일들, 민사사건이 일어났거나 민사사건이 앞으로 돌발하지 않기를 바랄 때 오는 진언입니다. 외우든가 쓰든가 들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의 내일의 약속, 역사를 차곡차곡 쌓아가시기 바라고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우리 아미는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뭔 생각하면 계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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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쿠, 앉아요. 앉아. 인사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인사도 안 하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이구, 다음에 또 봬요.
왜 그래? 왜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